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최상위 7개 대학의 정시 모집 요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어서 경희대, 시립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까지 8개 대학의 정시 모집 요강 중에서 기본적인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어딘가 가서 정시 상담을 받을 때 너무 모르면 약간 주눅 들기도 하니까 대충의 흐름은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최상위 15개 대학이 여러분의 지원군이 아니라면 이 내용은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요. 한 가지 더 당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보면 저도 모르게 숫자 같은 걸 실수로 잘못 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밑에 댓글 제일 앞에 수정하는 내용들 적어 놓을 테니까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경희대부터 말씀드릴게요. 경희대는 정시 가군, 나군에서 선발을 하고 수능 100%로 학생을 뽑습니다. 자연계열의 수학 탐구의 지정 과목을 폐지했고요. 수능 반영 비율도 변경을 했는데 인문사회 계열은 수학 반영 비율을 약간 낮췄고요. 인문자연계열은 탐구 영역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모집 단위 중에서는 사회과학 광역, ICT 광역, 생명과학 광역이 폐지됐고요. 신설 모집 단위는 서울 캠퍼스는 자율전공학부라고 하고 국제 캠퍼스는 자유전공학부라는 이름으로 무전공 모집 단위를 신설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가나다군에 선발하는데 주로 나군에 밀집해 있고 수능 100%고, 모집 변경사항은 가군의 자연계열에 해당되는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했고, 융합바이오헬스 첨단인공지능학과는 가군에서 다군으로 이동했고, 융합응용화학과는 나군에서 다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설한 모집 단위나 군 이동을 한 모집 단위가 그 이전에 입결에서 많은 변화가 있고 그건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은 이런 모집 단위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이화여대는 정시 가나다군에서 선발하고 수능 100인데 나군은 계열 통합 선발이라고 해서 인문계열에 174명, 자연계열에 149명, 이것도 무전공 입학하고 똑같죠. 여러분, 제가 쓰는 말 중에 계열통합, 무전공, 자율전공 이런 거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군이 변경한 것은 가군으로 이동한 유아, 초등, 중등교사 양성 등의 7개 학과는 가군으로 이동을 했고요. 다군으로 이동한 학과는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에 인문계열이 22명, 자연계열 48명 선발이 다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외대는 정시 가나다군에서 선발을 수능 100%로 하고요. 다군의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했고, 소셜 사이언스 앤 AI가 나군에서 다군으로 군 이동을 했습니다. 건국대는 가나다군에서 선발하고 수능 100%고 반영 비율이 꽤 많이 바뀌었고요. 건국대는 모집 단위를 언어 중심이라는 모집 단위 군, 수리 중심이라는 모집 단위 군으로 모집 단위의 묶음을 나눠놨는데, 언어 중심은 인문계열, 수리 중심은 자연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신설 모집 단위가 가군, 나군, 다군에 각각 자유전공, 기계, 로봇, 자동차공학, 공과대 자유전공 등이 있습니다. 동국대는 정시 가나다군에서 모두 선발을 하고요. 나군에 가장 많이 선발을 하고 수능 100%인데 자연계열의 수학 탐구의 지정 과목은 없대 모집 단위별로 가산점이 있고, 열린 전공학부 자연계열은 미적 또는 기하와 과학탐구를 선택했을 때 가산점이 있습니다. 모집 변경사항이 아래와 같이 모집 단위의 이름을 변경했거나 군 이동을 한 학과들이 3개 정도 있습니다. 신설 모집 단위는 다군에 열린전공학부가 60명, 자연계열 60명, 바이오 시스템 대학이 25명 있고요. 주로 상위권 대학들은 다군에 무전공, 자율전공, 계열통합 이런 모집 단위들을 다군에 신설했습니다. 홍대는 2024학년도와 거의 변화가 없는데요. 자연계열은 미적 또는 기하, 과학 2과목을 필수 응시해야 되고, 캠퍼스 자율전공의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군이 주력이고요. 나군도 일부 모집 단위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숙명여대는 가나군에서 선발을 하고요. 나군의 첨단공학부와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자연계열의 수학의 필수 응시 과목이나 탐구의 과학인가의 여부와 가산점을 주는 걸 정리해놨는데, 수학과 탐구의 지정 과목은 폐지했고요. 자연계열은 과탐 과목당 4점의 가산점, 인문계열은
사탐 과목당 4점의 가산점을 주니까 이게 상당히 영향력이 크겠고요. 자유전공학부는 과탐 가산점이 없습니다. 시립대는 모집 단위를 자연1, 자연2, 자연3, 인문1, 인문2, 인문3 이렇게 모집 단위를 숫자를 매겨서 그룹을 지어놨는데 자연 1, 2는 미적 또는 기하를 필수로 응시해야 되고 자연3은 수학 지정이 없고요. 탐구는 폐지했고요. 자연계열은 과탐 2과목 선택 시에 7% 가산, 인문계열은 사탐 2과목 선택 시에 3%의 가산점을 줍니다. 이화여대는 폐지했고요. 자연계열이 과탐 선택할 때 과목당 6%의 가산점을 주니까 꽤 높은 가산점을 주고 있고요. 외대는 없고요. 건국대도 모두 폐지했고 동국대도 폐지했는데 자연계열을 3개 정도의 모집 단위로 등분해서 수학만 주는 경우, 과탐만 주는 경우, 수학과 과탐을 모두 다 가산점을 주는 경우를 나눠놨고 아래 표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홍대만 미적 또는 기하, 과탐 2과목을 자연계열은 필수로 하고 있고요. 숙명여대도 수학은 폐지했는데 수학과는 폐지 안 했고요. 자연계열의 일부는 과탐을 최소 한 과목 이상 수능 응시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역시 밑에 표로 정리해놨고요. 신소재 물리학과는 물리 선택 시에 5%의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시립대는 자연1, 자연2, 자연3, 인문1, 인문2, 인문3의 모집 단위를 정리해놨고 동국대도 유형1, 유형2, 유형3으로 나눠서 유형1의 수학과 통계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는 미적 또는 기하에 표준점수 3%의 가산점을 주고 유형2에 해당되는 모집 단위는 과학의 과목별 변환 표준점수의 3%를 가산하고요. 유형3은 미적 또는 기하하고 과학을 모두 다 가산점을 줍니다. 자, 그 다음은 수능 반영 비율 및 지표인데요. 모든 대학들의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반영 비율이 어떤지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 표점은 표준점수란 뜻이고요. 변환 표준점수는 탐구 과목의 점수를 여러분이 받은 100분위를 가지고 대학들이 100분위 얼마는 몇 점, 얼마는 몇 점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이번에 수능 끝나고 발표를 한 것들이 대학마다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받는 거고 등급 환산 점수는 영어 점수 계산할 때 1등급은 몇 점, 2등급은 몇 점 이렇게 점수를 만들어 놓은 거고 이 점수 자체가 그대로 총점에 더해지는 건 아니고 반영 비율에 따라 조금 더 늘어나서 계산될 수 있고요. 가산점은 전형 총점에 더해지는 점수, 감점은 전형 총점에서 빼지는 점수인데 실질적인 효과는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희대 있고 제가 대학들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칠해놨으니까 경계가 쉬울 거예요. 건국대만 하나 보자면 언어 중심의 모집 단위는 주로 인문계열에 해당되는데 국어 40, 수학 30, 탐구 20, 영어 10으로 국어의 반영 비율이 매우 높죠. 수리 중심의 모집 단위는 국어 30, 수학 40, 탐구 20, 영어 10으로 수학의 반영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건국대 KU 자유전공은 위에 둘 중에 계산해서 더 유리한 걸 여러분의 점수로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실 거고요. 서울시립대는 인문1, 인문2, 인문3, 자연1, 자연2, 자연3마다 반영 비율이 제각각 다 달라서 너무 복잡해서 원본 자료를 발췌해 왔고요. 한국외대도 서울 캠퍼스만 정리를 했는데 모집 단위별로 너무 많은 조합이 있어서 여기서 여러분이 해당되는 모집 단위 걸 참고하시라고 적어놨고 숙명여대도 자연계열의 경우에 모집 단위에 따라 제각각 수학, 탐구, 지정 과목이 있거나 가산점을 주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역시 원본표를 발췌했습니다. 그 다음은 영어 점수 계산 방법인데요. 경희대는 1등급이 200점, 2등급이 196점 이렇게 전형 총점에 곱해지는 형식인데 실제로 이 점수가 곱해지는 건 아니고 여기에 곱하기 0.6이라는 건 이 점수의 0.6배를 해서 전형 총점에 곱해지는 거고 제가 완전 정밀한 계산을 한 건 아니지만 1, 2등급 간의 점수차가 큰 순으로 대학들을 다시 재정렬해 놨으니까 이화여대, 건국대, 숙명여대, 동국대 등은 등급 간의 점수차가 비교적 적은 대학이고요. 여기서 보통 이런 대학들은 2등급 초반 정도가 합격점이거든요. 그러니까 4등급 이하는 상당히 점수가 손실을 많이 보면서 불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는 1, 2, 3등급 정도까지는 점수가 반영이 안 되고요. 유불리가 없고 4등급 이하부터는 감점은 일부 점수가 빼지고 가산점은 점수가 더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 4등급 정도까지는 합격에 거의 영향이 없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8개 대학에 모집하는 모집 단위들을 군별로 나눠봤는데요. 그냥 시각적으로 이렇게 가나 다군에서 모집하는구나 라는 걸 분류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PC 환경에서 보시면 경희대는 어디, 시립대는 어디 이렇게 좀 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 좋으시라고 정리를 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개 대학을 마쳤고요. 이 이하의 대학들은 이렇게 유튜브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정쌤입니다. 안녕.